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를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 열심히 일단 녹화를 하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서 저의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을 했을 때 왜 미스가 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어제는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흘러갔었고, 어제가 아니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매매하는 것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었고, 완전히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예상한 흐름에서 흘러간 것은 있는데 제가 선택을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메꿔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금요일날 매매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는 돈을 또 넣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조금 더 넣었는데, 다시 돈을 넣지 말고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실제로 잘 불리는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하고 나면 그때 다시 돈을 더 넣든지 아니면 계속 그 돈을 가지고 불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게 있는데, 그 에코프로와 관련돼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왜 주식이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퍼센트를 잘 봐주세요. 여기 62%가 되어 있는데 7월 3일부터 7월 3일부터 해서 7월 3일 근처부터 해서 과연 어느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금양이라는 종목이 170%가 넘죠, 지금. 그리고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또 있는데, 뭐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 DX가 이제 120% 올랐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올랐는데 66%가 올랐어요. 조금 전에 에코프로를 봤을 때 62%였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오른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오른 거로 나와 있죠. 저점 대비로 했을 때요. 에코프로 BM은 68%, 포스코 퓨처엠은 56%고요. 한미반도체는 65%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게요. 이거 며칠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당시에 상한가가 올라간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올라간 7월 13일 이후에 그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요. 7월 18일로 일단 날짜를 설정해 놓으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73%가 찍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32%, 에코프로비엠은 36%,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27%, 그리고 에코프로는 60%를 찍고 있습니다. 금량 같은 경우는 113%라서 가장 많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온 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 모양상으로만 보면 이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 7월 5일날 금양은 21%가 올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때 보면 7월 3일날 20%가 올랐습니다. 에코프로가 대장인 것처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익률로만 따지면 금양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지금 나타나죠. 상한가 간 종목들을 가지고 같이 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종목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골라보면 웰바이오텍을 골라볼까요? 네,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가고 나서 114%가 찍힙니다. 금양은 113%고요. 에코프로보다 웰바이오텍이 더 잘 올라간 것으로 일단 나오죠. 그리고 이 당시에 더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가 200%가 넘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주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을 매매하려고 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에서 결국엔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조금만 바뀌어도 수익률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어느 종목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인 것으로 보여요. 맨 처음에는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에코프로라는 종목, 적어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처럼 보이고 가장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18일부터 일주일 시간이 지나면 에코프로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포스코 DX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거의 필적하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있죠. 오늘 상한가가 간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69%를 찍고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그죠?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가 계속 치고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수익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높을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다른 종목이 더 수익률이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맞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만약에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에코프로는 밀리는 거고 2차전지 조금 밀리고 반도체가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들였다고 치면 18일날에 한미 반도체, 아니면 적어도 14일날 나는 한미 반도체를 쥐고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요, 14일이면 이때예요. 이때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때예요, 14일날.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날들이 있을 때 이 기간을 잘 버티고 계속 스윙을 유지했다면 이 수익을 오늘 다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었겠죠. 반면에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었던 한미 반도체는 14일날 이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거의 없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수익 매매, 특히 주식 매매를 하는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법 공부는 좀 쉽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기법 공부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무조건 늘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입을 하면 거의 진짜로 99%는 아마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는 어느 종목에 내가 돈을 넣느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둘 중에 만약에 상승을 하면 그 올라간 종목을 딱 차트를 열어봤을 때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차트를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멘붕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저도 마주하게 되죠.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을 저는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이 이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모양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같이 다른 종목이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플레이디라는 종목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려도 나는 괜찮다, 물려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반등이 안 나오고 쭉 밀려버리고 있죠. 그래서 그 밀린 거를 다 얻어맞고 있는 중인 거죠.
제 잔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얻어맞고 있잖아요. 물론 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 매매 방법이었으면 지금 돈이 들어갈 돈도 없었을 거고 오늘 매수할 수 있는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제가 여윳돈으로 천천히 가지고 갔었던 게 다행히 이런 결과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이런 변수들 때문에 매매가 어렵지 않나. 반대로 똑같이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한빛반도체랑 태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가 비슷한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이런 자리가 이 이평선 매매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뭐 매매를 할 때도 당연히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상한가의 거래 대금이 확실히, 네, 요즘 장도 그렇지만 옛날 장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확실히 1,000억 이상의 그런 큰 손이라고 표현할게요. 큰 손이 들어온, 큰 손이 이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을게 라는 느낌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준 그런 종목들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은 제가 연습 매매로도 일단 들고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 당일 매매를 했을 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유비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에도 거래대금이 지금 많지 않죠. 1,000억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주말 동안에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반짝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에 맞춰서 일단 첫 번째 손절할 위치는 여기였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절을 안 했어요. 양봉이 이게 쭉 흘러내리지만 어쨌든 양봉이 한 번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버텼었고, 양봉이 너무 짧게 나왔죠. 짧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매도를 이제 깨면은 매도해야지라고 했는데, 양봉이 짧아서 깨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오늘 지금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전량은 일단 다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능률도 마찬가지예요. 애니 능률도 여기에서 일봉으로만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 일단 11선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양봉을 지켜주지 않는 이제 음봉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이 나온 타이밍이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주도주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중에 돈을 조금이라도 여기다 묶여두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유비온이랑 애니 능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애니 능률을 대장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장을 이탈해버린 종목에 내가 돈을 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비온을 이렇게 매매를 했지만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전에 추매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어느 정도 다 했죠. 실제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매 내역 보시면 아시겠고, 여기서 매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살짝 반등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반등도 없이 쭉 밀려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매도를 다 했습니다. 매매가 지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저도 좀 아쉽고, 매매를 좀 더 잘하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영상을 찍기보다는 차트를 많이 돌려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있죠. 네,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배도 아프긴 합니다만, 여하튼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매매를, 그러니까 손절을 해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수익을 내도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에 드는 매매를 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때의 영상을 더 자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웰바이오텍이 충분히 시장의 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세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나오는 첫 번째 30분 봉, 그 봉이 양봉으로 나올 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저점을 깰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펜이 안 돼서 이렇게 마우스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봉의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삽니다. 대신 여기를 깨게 되면 매도는 할 거고,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매도 포인트 중에 이 양봉의 저점을 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들을 내일 매매를 하게 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장보 가지고 말씀 드릴 거고, 이 양봉의 저점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홀딩 할 계획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런 영역이에요. 이게 예시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아침에 나오는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일단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이고, 내일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올지, 양봉으로 바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봉이 나오는 그 시점, 아침에 10시에서 10시 반, 늦어도 11시에는 매매 결정을 다 내려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손절하는 그런 감시 주문만 걸어놓고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두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는 제가 대장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수익을 많이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일단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미반도체와 태성이 둘 다 동시에 같은 날에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아직 반도체 관련된 종목, 특히 PCB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상한가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게 그 증거가 됩니다. 그 외에 페트론이라는 종목도 꽤 이슈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술 이전을 할지 안 할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개별주라서 차라리 이 3일선을 파고 내려오는 이제 보통 굴파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굴파기 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굴파기를 하고 다시 3일선을 회복한다? 그러면 얘는 간다. 네, 그런 포인트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종목들 굳이 쳐다보지 않고 있고요. 또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를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상한가를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상한가를 등장하고 나서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 마냥 이렇게 빡빡 이제 치고 가지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 HN도 이렇게 팡팡 치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고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오늘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혹시 그 눌리는 거 종목 매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이제 그어 놓고 있잖아요. 그어 놓았을 때 특히 아침 9시 반, 아침 9시 반 전에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여기를 내려오더라도 아침부터 서서히, 여기에서 개파락이 얼마 안 되면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닿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패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패스를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그렇게 내려온 경우에는 내일 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아침에 일찍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중에 뭐 동은아나텍 같은 종목은 이제 거의 꺾였다 라고 봐야 되겠고, 반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제는 완전히 단기로만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잡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굳이 아침에 일찍 잡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다 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내일 만약에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내일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날에 또 한번 꺾일 테니까,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꺾이면 이제 그때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해볼 거고, 다른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종목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 자주색 선을 한번 터치하고 전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 이런 패턴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내일 아침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시 반까지의 그런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그 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 상승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뭐랑 비슷하다면요, 오늘 많이 올랐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비슷한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 앞전에 찔렀고, 그죠? 찔렀고 올랐다가 다시 찌르고 정복하고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는 때가 온다. 이걸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저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고 손절은 되게 짧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더 잘해가지고 올게요. 네. 매매를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드려야 제가 말하는 게 그래도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트도 좀 되돌려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과거에 그 매매했었던 그런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